저는 뭐 남해는 고향이 아닙니다. 저는 남해 고향이 아니고 옆에 남해하고 옆에 있는 하동이 저는 고향이고요. 뭐 항상 하동하고 남해는 옛날 경쟁을 많이 했는 거죠. 경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학교를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 가기 전에는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0년 넘게 관광 정책을 연구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주제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우리 뭐 경남도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저 동부 경남에 비해서 서부 경남 쪽이 관광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역들이 뭔가 관광을 뭔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선 새로 오신 군수님이나 시장님들이 그 발전 계기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관광기구도 한번 설립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역관광기구라는 것이 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지역의 발전 동력을 만든다 그러면은 설립에 따른 어떤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저 중심으로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아무튼 재미있게 20분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관광의 인주소, 설립 필요성, 기능과 역할, 설립의 방향, 그 다음에 설립에 따른 이슈와 한국 추진 계획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통계 안 나왔는데요. 올해 외국에 한국에 방문한 사람이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1,700만 명이 왔다가 작년도에는 1,300만을 들어섰다가 올해 조금 회복해서 1,500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2016년 수준까지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 옆에 이웃 나라인 일본을 보시면 올해 몇 명 방문했지 하십니까? 올해 3천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 재밌는 건 일본이 약 10년 전에 고이즈미 총리 때 우리가 2020년 되면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래객이 3천만 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2년을 땡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다 보니까는 이 일본이 이렇게 이 자기들 목표치를 땡기면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문화체 공항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일본 한국형 DMO.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뭔가 목표를 내세우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도 맹렬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왔고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본의 관광입국 전략회의. 직접 총리가 관광입국 전략회의를 직접 챙기면서 장관들을 동의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막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걸 해요.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관합니까?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회의를 약 2회 했습니다. 올해 1월 말 전에 3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 보시면 야 일본은 뭐 대통령이 주관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국무총리밖에 안 돼? 이거 좀 올려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시장님, 군수님 누군가의 의지를 가지고 이 관광의 드라이브를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일본 사례를 보면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이브를 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본처럼 관광입국 전략회의를 만들거나 일본판 DMO를 만들거나 뭘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래 관광객이 조만간 우리나라도 2천만 명, 3천만 명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건 좋은데 외국인들이 오는 지역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제주도, 지방으로 치면 부산 정도밖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지역으로는 거의 외국인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고. 아마 또 국내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국인들도 잘 알려주고 유명한 데는 많이 가는데 전국에 골고루 사람들이 풀져야 되는 거죠. 골고루 가서 사람들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관광은 좋은 게 있죠. 예.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뭐만 가져가면 됩니까? 카드만 들고 가면 됩니다. 카드만 가지고 집에서 돈 써주면은 요즘에 5도 2촌이 아니고 요즘에는 4도 3촌 4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지방에 살아라. 그러면 돈은 도시에서 벌고 돈 쓰는 거는 지방에서 써요. 우리는 지방에서는 공장이 필요 없어요. 그죠? 건강거리만 잘 만들면 3일 동안 돈 쓰는 사람도 온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이 3일 동안 돈 쓰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간의 경쟁을 하고, 막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여수 이야기 하셨죠. 요즘 우리 남해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두 개가 있죠. 자수형, 우수형. 경남은 통영이고 전남은 여수.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에서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전략적인 거점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명실상부하게 공간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그런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수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 관광이 크게 된 계기가 물론 엑스포로 인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여수가 요즘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방문해보고 싶어하고 굉장히 여수가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관광 임시 브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수 밤바다를 비롯해서 가면은 케이블카도 있고 가면은 아름다운 항구도 있고 가면은 뭐 야간 뭐라 그러죠? 야간 포차도 있고 가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목포에서 가보니까는 정말 금요일 오후 정도 되니까는 젊은이들이 부산에서 온 친구도 있고 서울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젊은 대학생들이 금요일 오후 되니까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그 도시가 우리 지방 도시는 다 인구의 뭐 고령화, 인구 소멸시대 다 위기인데 그 도시 가니까 지방 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활기차더란 말이죠. 이게 건강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활력 있고 새로운 곳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여수 거기 케이블카 밑에 카페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바닷가 옆에. 전국에서 카페벤 중에서 매출이 1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가서 거기 좀 쌀 때 좀 사올 걸. 요즘에 비싸서 살 것 같아요. 굉장히 집값이 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굳이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 사례를 멀리 찾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많다. 제가 문화체육관광회에 가서 여수라든지 통영 스타디만 잘해도 우리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남해는 아까 우리 고동원 교수님이 보물섬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남해 굉장히 관광 자원 많잖아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남해 이미지는 벌써 좋아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오늘 남해군의 관광의 퍼포먼스를 제가 연구해서 한 건 아니지만 남해군도 얼마든지 관광에 대한 계기 만들면은 우리 여수나 통영에 버금가는 새로운 관광 도시로 풀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보다 이게 외래 관광객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관광은 여전히 주고 비중이 낮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관광에서도 가장 큰 포커스를 두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내국인들을 좀 국내 여행을 좀 활성화하고 국내에 좀 활발하게 해주고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골고루 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와 다른 나라들은 이 내수 관광의 기반 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관광이 잘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막 외적이 막 불러들은 중요하지만은 내국인들이 우리 지역 관광을 열심히 해서 탄탄한 이 관광의 여건 기반들을 만들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이 일상화돼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눈높이가 벌써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외국인도 당연히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내인들이 실망하는 곳은 외국인이 당연히 그게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달리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 관광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걸 관광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실질적으로 관광에 뭔가 정책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관광 산업이라는 게 지역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관광 산업의 생태계라고 할 만한 그런 끈이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역에는 관광은 여러 가지 부르지고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역의 현실들은 그러지 못하더라. 그래서 과거처럼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뭔가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중요하지만은 이런 작은 관광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하기 위한 뭔가 지원들이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 브레이크피 같은 것도 작지만은 스몰 이코노미 작은 규모의 관광 경제를 지역 속에서 만들어내는 쪽에서 그런 피디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피디들이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이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남해군은 남해군 나름대로 남해형 관광 트래픽이 남해형 관광 지역 관광 기획과를 만들어내서 옆에 인제가 있는 진주라든지 이런 데 젊은이들이 남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지역 관광의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죠. 이제 인력 또 관광이 단순하게 서비스 인력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광 트래픽 같은 상위적인 기획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뛰놀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원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뭔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남해군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원 여건들을 잘 활용하고 재구조화시키고 이걸 또 창의적으로 뭔가 또 버무려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체계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추진체계 측면에서 과거처럼 관주도가 관이 끌고 나가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과 관이 참여하는 이런 민관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남해군의 공공 발전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동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요즘에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핵심주도 성장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 부분에서의 새로운 핵심주도 성장을 정부의 사람과 시스템 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과거의 건강 그러면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새로운 건강 인프라 만들고 시설 만드는 것만 신경 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인적 자원 개발 열심히 해야 돼요. 숙련된 건강기술 지식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역에 우리가 식당에 사람들이 머물더라도 가서 밥을 한 개 만원짜리 먹더라도 정말 감동받고 맛있고 기분 좋게 먹고 와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합니다. 이걸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신뢰, 서로 그렇죠? 믿음 이것 통해서 뭔가 군수님이 야 우리 건강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 주민들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 보고별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 쪽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오고 중심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건강 기구 같은 것들이 좀 뭔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역건강 전담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건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더라. 이런 생각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의 어떤 기획과 버무리는 융합 능력 이런 것 통해서 남들이 안 가진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능력들. 그리고 우리 건강정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요즘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지역 건강이 왜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 시군에 건강과 계시고 공무원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오래 근무하시면 한 2년 근무하시고 그렇죠? 한 1년 근무하시다 바뀌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부 축제평가위원회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축제가 잘 되는 지역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축제 가면 공무원이 안 바뀌는 데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관광가에 오래 있으면 승진 기회를 줘요. 오래 근무하면 대신에 오래 근무하면 승진 기회를 주고 몇몇 직업 시군들은 축제를 통해서 큰 시군 중에는 축제 담당 과장을 하시다가 군수까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뭐냐면은 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 이 상품 만들고 축제 만들어서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제가 아는 시군들 보면은 자주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좀 정들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셔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지방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려고 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들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지역공급 기구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그나마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통영에 말씀드렸는데 통영에 뭐가 있습니까? 통영도 지방에 LTO가 있어요. 지역공급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관광개발공사겠죠. 개발가에서 벌여들인 수익금 가지고 상품 개발하고 막 합니다. 근데 통영군 여러분 경남의 통영군이 건강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는 지역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분명히 그 지역이 건강이 잘 될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는 게 그럴 만한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공간 기구들이 지역의 새로운 마케팅, 홍보, 상품 개발, 자원 개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직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관광의 전담 기구들은 우리 지역관광기구는 크게는 이제 LTO라 그러면 NTO는 한국관광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내셔널입니다. RTO는 경남관광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죠. 경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지사가
경남도 관광 전담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밑단에 있는 게 LTO, 그게 로컬이죠. 그죠? 로컬 단위의 관광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관광정책에 적용해서 강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남해군을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남해군의 관광과만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펼치기는 지나지 않습니다. 정책도 융합이고 사업도 융합이기 때문에 옆에 업하는 데도 결합을 해야 되고 농업하는 데도 결합을 해야 되고 산업하는 데도 결합을 해서 관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관광정책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담기구를 만들면 누가 합니까? 전담기구에는 인력들이 전문가들 들어와서 그 속에서 상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 관광의 새로운 홍보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려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도시 가지고 문제 안 되겠다는 거죠. 새롭게 인식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지속성이 저하되니까는 전담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정책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 역발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기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관광의 생태계 없는데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관광기구는 아까 제가 NTO, RTO의, 그 다음에 LTO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독립해서 투자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약간 관과 민 사이에 있지만은 공적인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에서 그런 일을 뭐 다니느냐? 좀 하는 일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요. 홍보. 관광 마케팅, 홍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행정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무슨 사업을 하자. 그러면은 군에서 기획을 해서 그걸 밑단으로 들어주시면 지역관광기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막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뭐합니까? 문체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정책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집행하고 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 남해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재원 마련이라든지 조달하는 내용들도 해야 되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민자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역할을 해주고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수익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 중경의 무슨 뭐 케이블카처럼 이런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남해군의 관광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사업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안 합니다만 개발 사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지역 관광 전담기구가 개발 사업까지 영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고민해봐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다 지역의 광역 단위에 있는 관광 개발 공사들이 지방 공기업에 의한 공기업이란 말이죠. 공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투자 사업을 하듯이 단지개발과 투자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되면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집중될 동안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기로 많은 지방 공기업 평가를 받으면 관광 부분의 공기업들이 평가를 적게 받습니다. 왜? 마땅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역관광기구를 만든다는 건 좋은데, 지역관광기구가 굳이 관광공사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조금 여러 가지 설립 대안들의 방향성들을 좀 열어보고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관리 기능들, 일부 주민들의 교육,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조직해서 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관광기구는 크게는 마케터와 프로모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기능들을. 그 다음에 콘텐츠 디벨롭먼트. 요즘에는 관광에 하드웨어 시대라고, 하드웨어 시대는 그냥 소프트웨어 핵심 콘텐츠죠. 그렇죠? 남해군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 그리고 경쟁 우위적인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걸 끊임없이 상품을 연결시키고 개발 연결시키는 점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그죠? 애들이 뚜레 피트 키우고 지역의 관광 뭐 젊은이들 와서 사갈 수 있는 그림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인큐베이팅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킹 하는 것, 관광 민 사이에서 이런 플랫폼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역관광기구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도 있습니다. 12위라는 조직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관광에서 많은 발전의 계기들을 만들었다는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기구로 생각하면 NTO, RTO, NTO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기구가 일본의 DMO라는 게 있는데, DMO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스티네이션, D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남쪽 지방의 관광의 목적지를 한 묶음으로 연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남해군을 비롯해서 사천 가동이라든지 그럼 이런 조직들은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뭔가 공동 마케팅이나 홍보하거나 프로모션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만든 게 DM,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한국형 DMO가 들어왔는데 뭐 개별 지자체별로 DMO를 만들라고 역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거는 좀 다르다. 행정구역으로 움직이면 보면 L2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역 간 연계해서 공동 마케팅 한다고 하면 우리가 DMO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일본이 만든 게 아니고 1864년도에 스위스가 만든 하나의 조직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스가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약 만개 이상의 DMO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일본형 DMO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본형 DMO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걸 또 우리가 가져와서 한국형 DMO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민관 가버넌스입니다. 민관. 관과 민이 옥교에 모여서 건강히 이런 걸 조정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뭔가 지역의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유럽의 모델을 잘 가지고 자기들로 잘 버무려서 성공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죠. 그렇죠? 일본판 DMO를 만들어서 굉장히 요즘에 열심히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지내 건강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건강전담기구의 역할도 하면서 지역 간의 협력, 그 다음에 민과 한의 협력을 여러 가지 모색하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DMO가 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MO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세트들이 그냥 시군 단위로 DMO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가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일본에서 이런 DMO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몇 가지 지역 중에 하나가 이런 야채가다케라는 이런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유럽에서 또 이런 사례들은 꼭 DMO는 아니지만 민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많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런던에서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 관광부 몇 년 전에 영국 출장을 갔는데 영국 똑같은 고민이에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도시 방문율 1위는 런던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 런던을 가장 많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런던만 오고 런던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웨일즈 같은 데가 뭐냐면 저 남쪽에 우리 뭐 남해안 지역 비슷한데요. 그런 지역들이 자기들끼리 공동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공동 프로모션하고 만드는데 여기 사는 것들은 과거의 건강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 양성 개발, 서비스 매뉴얼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건강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런 SWWRTP라는 약간 DMO 형태이면서 지역 건강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웨일즈의 건강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뭐 수익도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문체부에서 만들어놓은 한국형 DMO, 그래서 지역간 생활권 기반의 수출 단위에서 한국형 DMO를 설립해서 지역건강 사업을 확산시키겠다 해서 문체부에서 해놨는데 문체부에서 2차 국가강전략회의에서 발표만 해놓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든지 정책 방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전부 다 지금 DMO 만드는 지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DMO하고 우리가 LTO, RTO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 문체부에서 빨리 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지역으로 좀 내려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의 한국형 DMO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농촌관광협의체라든지 생태공협의체라든지 뭐 지역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뭐 관광주관 대표들 아니면 지역관광협의회 그다음에 뭐 관광의 뭐 도래 피처들 이런 것들 다 좀 모아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서 한국형 DMO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체부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그럼 전담기구 설립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 검토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가 뭐 RTO, LTO라고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조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 공사로 할 거냐?
아니면 지방의 출연 기간으로 할 거냐.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거는 분명한 수익을 남겨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수익이 안 나오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거 외에 우리가 뭐 재단법인, 진흥원, 공단,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남해군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가 뭔지를 들으면서 사전에 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지역이 그냥 공사한다고 남해군이 공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남해군에 맞는 조직 형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이 해봐야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지자체는 많은 관광 전담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천, 경기, 또 대전, 부산, 경북, 제주, 얼마 전에는 서울까지도 마케팅, 주식회사 마케팅 기구가 서울 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좀 공사 만들다가 제가 유행은 뭐냐면은 공사를 만들어 보니까는 힘들어요. 돈을 벌기가. 그래서 요즘에는 돈 버는 부담을 조금 덜한 재단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벤치마킹해서 서울도 지금 주차장을 가고 있고 아마 지금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경상남도도 지사가 공사보다는 재단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이런 공기업과 지방 출자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검토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것도 분명히 봐야된다는 거고 최근에 광주도 설립하려고 했고 울산도 일단 공사라고 말은 여기는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 나중에 검토하다 보면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방 자치단체들은 공사들이 힘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방 자치단체들끼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주차장에서도 공사를 지방 관광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움직임을 보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는 지방 공기업과 출연 기관이고 지방 공기업은 형태가 지방 지경기업, 지방 공사, 지방 공단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출연 기관은 출자 기관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 기관 형태 있고 출연 기관은 재단이라든지 그죠. 출자 기관 공단 같은 진흥 같은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출자 방식이라든지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은 다 다르다. 근데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많이 검토한 거는 주로 지방 공기업 형태의 지방 관광 전담 기구를 많이 염두뒀는데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최근에는 폭을 넓혀놓고 다양한 쪽에서 이런 지방 관광 기구의 설립에 대한 대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더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서울은 한 57명, 부산은 116명, 뭐 인천은 122명, 대전은 99명, 이 정도가 100명 한탕 나오는데 방향의 조직이 있고 아마 기초에 만들면은 한 3, 4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직을 크게 가더라도 그 정도 조직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시간에 많이 됐고 서울은 주식회사 지방 공기업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관광대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조직을 새로 설립해서 지금 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업 설립을 하려고 하면요 절차가 좀 있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설립하는 타당성 능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에는 협의를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걸 공개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행안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럼 선임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이거는 행안부 다 결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시켜서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죠. 그게 최종적으로 지역공간 전담기구가 출범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에는 크게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립 절차, 그다음에 출자 출연기관 설립자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절차를 가져가는 행안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했죠. 타당성 용역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는 아무나 또 얘들이 안 줘요.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몇 조 있더라고요. 행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한테 설립 타당성 연구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걸 조금 그러면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지방 공기업 설립에 관한 연구들을 먼저 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전담하는 행자부에 전담하는 기관한테 맡겨서 하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뭉쳐서
설립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갑니다. 한꺼번에 가면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지방정전기구의 설립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바로 타당성을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분리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건강기구 설립에 따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이 지역건강기구의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요구라든지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건강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전담기구를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아니면 그냥 군의 업무들을 그냥 대행하는 기구를 할 거냐. 이것도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아니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줄 거냐.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기업을 하느냐, 숫자 출원 기간을 하느냐를 검토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공간기구로서의 DMO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DMO가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남해군 세미나지만 남해군 옆에 인접 시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뭐 DMO를 만드는 역할까지는 고민은 아직까지는 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남해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그런 지역공간 전담 기구 설립의 방향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당성에서 기록에서 포함될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공간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덩어리가 한 개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설립의 필요성, 유형, 뭐 기능과 역할, 조직 구성, 자본금 규모, 재원, 주소하는 계획들, 그 다음에 설립에 따른 기적과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먼저 검토해야 되고, 이게 검토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을 운영했을 때 이만큼 조직이 사업이 적정하고 사업의 수익이 남고 이것이 이런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안 주면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만들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검토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두 번째 표기에 놓은 설립 타당성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행안부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설정해서 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주제 받은 거는 지역공간기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역할과 기능은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해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친구보다 훨씬 더 남해군의 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방향들은 미리 설정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남해군이 다른 지역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